여러분, 지금 한미 관계가 전례 없는 거대한 경제적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날린 치명적인 관세 폭탄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트럼프는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며 공개 저격을 가했고, 그와 동시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즉각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15%였던 관세를 무려 25%로 단숨에 10%나 끌어올린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트럼프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한국을 정밀 타격했는지, 그리고 이번 관세 인상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어떤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지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고 우리 국가 시스템의 리스크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사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무역 보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한국 내부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버린 아주 전형적인 시스템 리스크의 결과물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 시간으로 1월 27일 새벽에 올라온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 하나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파급력은 국내 금융시장을 상상 그 이상으로 거세게 강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게시물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과거 우리가 맺었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제대로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를 명백한 약속 위반이라며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는 자동차와 목재, 그리고 제약을 포함한 주요 품목들에 적용되던 상호 관세를 다시 25%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하며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단어는 바로 관세를 예전의 높은 수준으로 다시 되돌린다는 표현이며, 이는 작년에 맺은 모든 외교적 합의가 사실상 무효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작년 4월 관세 전쟁 당시 트럼프가 25%를 선언했다가 우리가 3,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간신히 15%로 낮췄던 합의가 지금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도출했던 최종 합의와 외교적 성과들이 트럼프의 트윗 한 줄에 의해 허무하게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린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하필 오늘이라는 시점에 잘 진행되던 판을 완전히 엎어버린 것인지, 그 배경에 숨겨진 한미 양국 간의 구조적인 이익 충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현재 트럼프가 가장 큰 불만을 품고 문제 삼고 있는 대상은 다름 아닌 한국 국회이며, 행정부 간의 합의를 입법부가 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꼬집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의 비준, 동의와 관련 지원법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약속된 투자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차원의 법안 비준이 필요하지만 한국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과 극심한 정치적 대립 속에 갇혀 민생 경제 법안들을 한 발짝도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러한 한국 국회의 지연 행위를 의도적인 계약 위반으로 규정했으며, 자신이 관세를 깎아주는 시혜를 베풀었음에도 한국이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느냐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재무장관이 환율 급등과 원화 가치 하락을 이유로 2026년 상반기까지 대규모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트럼프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철저한 비즈니스맨 마인드를 가진 트럼프는 과정상의 어려움보다는 오직 약속된 결과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이나 내부 사정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트럼프의 기습적인 조치는 한국 정부를 향해 더 이상 국회 핑계를 대지 말고 즉시 투자 약속을 이행하라는 최후 통첩이자 강력한 경제적 징벌을 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장이 이번 사태를 특히나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를 넘어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투자 시장의 생리상 명확한 악재보다 훨씬 더 기피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인데, 관세가 25%로 확정된다면 차라리 기업들은 그에 맞는 대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확한 시행 시점이나 구체적인 적용 품목의 범위, 그리고 예외 조항 유무에 대해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기업들은 그저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한국 경제의 모든 시계가 멈춰버렸고, 코스피 50포인트를 향해 가던 시장의 장밋빛 기대감 위에는 차가운 얼음물이 끼얹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주가가 하락한 것을 넘어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외 신뢰도에 심각한 금이 가버린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분석해온 핵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관세 인상이 우리 시장에 가져올 구조적인 변화를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압축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관세율 25%가 가지는 실질적인 파괴력이며, 이는 단순히 숫자가 10% 늘어난 것 이상의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임계점입니다. 25%라는 수치는 한국 수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사실상 박살내는 수준이며,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제품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미국 시장에 5억만 원짜리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가정해보면 관세의 변화가 얼마나 무서운지 단번에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15%의 관세율이 적용될 때는 약 750만 원의 세금만 지불하면 되었기에 우리 기업들이 마진을 줄이거나 원가 절감을 통해 충분히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25%로 치솟게 되면 세금만 무려 250만 원에 달하며 자동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추가로 500만 원의 막대한 생돈이 더 나가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나 기아 같은 완성차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손실을 회사가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절망적인 선택에 놓입니다. 전자를 선택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일본차나 미국 현지차로 등을 돌릴 것이고, 후자를 선택하면 회사의 영업이익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며 경영 위기가 닥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지옥 같은 경영 환경이 펼쳐질 것이 자명하기에 오늘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그토록 처참하게 곤두박질치며 폭락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공포가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유입될 막대한 현금 흐름이 막혔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한국 수출 주도형 모델의 위기를 보여줍니다. 과거 2018년 무역 전쟁 당시에도 관세 이슈가 불거지자마자 자동차 관련 주가들이 폭락했던 뼈아픈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훨씬 더 엄중합니다. 2018년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은 현재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역대급 실적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던 와중에 갑작스러운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잘 나가던 잔치상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 그 충격의 깊이가 더 클 수밖에 없으며, 대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번 트럼프의 공격이 과거와 달리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타격이라는 점이며,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급소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관세를 때리겠다고 뭉뚱그려 말했지만, 이번에는 자동차, 목재, 제약이라는 구체적인 품목을 하나하나 직접 찍어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인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이 트럼프의 정밀 조준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며,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게 거대한 위기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약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선거 기간 내내 비판해 왔으며, 해외 생산 복제약에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 내 생산 시설 유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위탁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25%의 관세는 가격 경쟁력을 순식간에 상실하게 만들어 미국 제약사들이 계약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셀트리온 역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격히 높여가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관세 장벽에 가로막히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성장세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한국이 반도체 이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던 핵심 분야였기에 이번 관세 폭탄은 우리 경제의 미래 지도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산업이 이처럼 어두운 터널만을 지나는 것은 아니며,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른바 생존자 그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는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협력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분야인 조선과 방산 섹터이며, 이곳은 이번 관세 폭풍의 몇 안 되는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당선 직후 한국의 조선 기술을 극찬하며 미국의 낡은 함정들을 수리하고 새로운 배를 건조하는데 한국 조선소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자국 내 조선소들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라 해군력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며, 이를 해결해줄 유일하고 강력한 파트너로 한국의 대형 조선사들을 낙점했습니다. 따라서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이번 관세 인상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오히려 미국의 국방 예산을 흡수하며 도약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방위산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데,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르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가성비와 성능이 검증된 한국산 무기들은 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도 한국산 K방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관세 리스크가 이들의 거침없는 수출 가도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자동차와 바이오 종목들은 처참한 폭락을 면치 못했지만 조선과 방산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거나 하락폭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업종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현상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실행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며 투자자들에게는 정교하고 냉정한 선별 능력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이번 사태가 초래한 환율의 극심한 변동성인데 1,450원을 돌파하며 치솟는 환율은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더 이상 호재가 아닌 양날의 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환율이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 이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처럼 관세가 25%나 붙어버리면 환율 상승으로 얻는 이득보다 관세로 인해 지불해야 할 손해가 훨씬 더 큽니다. 게다가 원자재를 비싸게 수입해 가공한 뒤 다시 수출하는 구조를 가진 한국 기업들에게 고환율은 수입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주어 결국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치명타가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한국 주식을 투매하고 떠나는 셀코리아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의 수급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 시장에 긴급 개입하며 환율 방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거대한 트럼프 발 불확실성의 파도 앞에서는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미미해 보이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현재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과 반등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최대의 압박을 통한 최고의 이익 쟁취이며 이번 한국에 대한 공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철저한 계산입니다. 그는 상대방의 가장 아픈 곳을 먼저 건드려 기선을 제압한 뒤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관철시키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의 비즈니스 외교를 한국에 다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500억 달러의 약속은 한국 정부에게는 엄청난 압박이지만 그에게는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전리품입니다. 그는 상호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이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따라오지 않을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대통령이 미국과 합의를 해오더라도 이를 입법화하고 예산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사실상 멈춰서 있다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야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국회는 정부의 외교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비준을 미루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시간차는 트럼프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내부의 정쟁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미국의 돈이 들어오느냐 아니냐라는 단순한 잣대로 한국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의 내부 정치가 국가의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이자 우리 정치권 모두가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한국 국회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트럼프가 요구하는 투자 비준안을 즉시 통과시키는 경우입니다. 만약 비준안이 통과되어 투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한다면 트럼프는 언제 그랬냐는 듯 관세 인상을 철회하고 다시 한국을 훌륭한 파트너라고 지켜세울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정치권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관세 25%가 현실화되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장기 불황의 대수로 빠져드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와 제약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등 다른 주력 산업으로까지 관세 폭탄이 전이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 자체가 꺼지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미국 현지에 이미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한국 내 생산 물량을 줄이고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산업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WTO 제소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는 것인데 이는 트럼프를 더욱 자극하여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국력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맞대응보다는 전략적 인내와 정교한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아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같은 주변국들이 트럼프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실익을 챙기는 모습은 현재 정치적 내홍에 휩싸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트럼프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한 분노와 함께 한미 동맹의 균열을 걱정하며
정치권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몇 주가 한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시대에 한미 동맹은 더 이상 과거의 정서적 유대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철저하게 이익을 주고받는 냉혹한 비즈니스 관계로 재정해되고 있습니다. 이제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서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지정학적 가치를 지렛대 삼아 트럼프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짜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대미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종목이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완성차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부품사들은 이번 관세의 직격탄을 피하기 훨씬 더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고 리스크 관리에 돌입해야 합니다. 뉴스에서 국회 비준 혹은 여야 합의라는 키워드가 들려올 때까지는 보수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며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해 보안입니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때는 가장 많이 하락했던 자동차와 바이오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낙폭과대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반대로 조선과 방산 섹터는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여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에 확실한 수혜를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에이, 설마 진짜 25%를 다 때리겠어? 라는 아니란 낙관론이며 트럼프는 자신의 예측 불가능한 언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2018년 무역전쟁 당시에도 시장이 낙관과 비관 사이를 오가는 동안 주가가 폭락하며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고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경제는 더 이상 순수한 경제 논리만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정치가 경제의 기초 체력인 펀더멘탈을 뒤흔드는 시대가 완전히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지만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존 루트를 찾게 만드는 강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트럼프의 구두 경고 단계이며 행정명령이 시행된 것은 아니기에 정부가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항상 길을 찾아냈던 저력이 있는 나라이며 이번 트럼프발 관세 태풍 또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역시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기보다는 이런 격변의 시기에 탄생하는 새로운 주도주와 기회를 포착하는 해안을 기르셔야 합니다. 저 역시 앞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미국의 정책 방향과 우리 시장의 반응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5가지 핵심 포인트와 투자 시나리오를 가슴에 새기시고 내일부터 펼쳐질 시장의 변화에 차분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며 준비된 자에게는 이번 관세 폭풍이 오히려 인생의 큰 불을 일굴 수 있는 역전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일 전해드리는 핵심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 중에 트럼프 리스크나 관세 영향이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팩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밤새워 뒤진 리포트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지켜줄 돈이 되는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흐름을 꿰뚫는 경제 사냥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다 같이 부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대폭락 사태를 정리하며 우리가 이 혼돈의 시장에서 살아남아 승리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려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 숫자가 만들어내는 공포와 희열은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투자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내가 투자한 이유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었는지 아니면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였는지 자문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치에 투자했다면 지금의 가격 하락은 오히려 세일 기간에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일 것이고 시세에만 집중했다면 지옥과 같은 고통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의 성격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써야 할 생활비나 대출금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시장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은 셈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필터링입니다. 공포를 조장해 조회수를 올리려는 자극적인 뉴스보다는
온체인 데이터나 거시 경제 지표를 통해 거물들의 실제 움직임을 추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블랙록과 같은 거대 자본은 결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개미들의 눈물을 먹고 자라며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시장의 물량을 흡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이제는 무너질 수 없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음을 보증하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케빈 워시와 같은 인물들의 등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규제와 질서를 가져오겠지만 이는 결국 더 큰 자본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닦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의 이 폭락장은 훗날 되돌아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진정한 디지털 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거쳐야 했던 마지막 관문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의 기회는 항상 대중이 아니라고 말할 때,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조용히 씨앗을 뿌린 사람들에게 돌아갔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계좌의 파란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5년 뒤, 10년 뒤 비트코인이 가져올 금융의 혁명과 그 속에서 변화될 여러분의 삶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레버리지는 과감히 버리고 분할 매수라는 겸손한 태도로 시장에 대응한다면 변동성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을 키워주는 든든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다시 회복할 것이며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 시련의 크기만큼이나 거대한 보상을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 힘든 시기를 견디기 어렵다면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 소통하며 서로의 확신을 공유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지속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번 폭락의 원인과 향후 전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유지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